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부산 아파트 경매 사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매각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미납해서 다시 날짜가 잡혀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입찰 날짜는 2020년 그러니까 3월 26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죠? 부산 동부 지원이고요. 2019 타경의 101385 사건입니다. 부산 남구 용당동의 신대은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102동 5층이고요. 감정가 4억 900이고 한 번 유찰된 20% 내려간 3억 2720만원이 입찰 최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 미납해서 지금 재경매하는 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20%인 6,544만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2019년 12월 12일 날 작년에 경매 1차였고 그리고 1월 16일 날 2차 할 때 4사람이 입찰을 했습니다. 4명이 입찰했다라는 것은 크게 권리 분석에 하자는 없어 보인다. 그죠? 일단은 그런데 미납을 했는데 1등한 금액이 3억 8,687만 8천원 되고요. 그 다음에 2등 금액이 3억 6천. 2등하고의 차이가 약 2,700만원 정도가 납니다. 물론 1등, 2등 차이, 금액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4명이나 입찰을 했고 금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시세 판단을 잘못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일단은 해보게 됩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내역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지금 국제자산신탁회사가 소유자입니다. 채무자 김땡땡씨 있고 채권자가 2S대부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신탁이다 이 말은 신탁 대출을 받았다 이거죠. 그죠? 대출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신탁으로 보통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채무자 김땡땡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스토리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부터 볼게요. 등기부 현황 보니까 2007년 5월 9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김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고 중간에 어떤 뭐 근저당 막 이런 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2017년 4월 3일 날 근저당 2S 대부 1,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그러니까 신탁으로 넘어갑니다. 국제자산신탁. 그래서 일단 소유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인 2S 대부에서 이렇게 경매 신청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여튼 이 등기부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2017년 4월 3일에 근저당, 2S대부의 근저당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이 날짜보다 앞서는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전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그죠?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입이 돼 있나 하고 보니까 임차인 이모 씨가 있습니다. 이모 씨가 있는데 전입 날짜가 2007년 5월 9일이에요. 2007년 5월 9일입니다. 김모 씨, 이 소유자가, 전 소유주가 이 사람이 매수를 한 시점도 역시 2007년 5월 9일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저는 드냐면은 이모 씨 전입 날짜가 2007년 5월 9일이고 소유자 김모 씨가 이 집을 사서 이렇게 등기가 된 날도 소유권 이전이 된 날도 2007년 5월 9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사람 둘이 사람이 가족이 아닌가 부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생각, 왜 임차인이라는 의심조차도 안 하고 바로 부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신탁에서 진짜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볼 필요도 없는 건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경매를 계속 하니까 이거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경매를 시작하신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또 고민을 하실까봐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사항에 보면은 자, 전입되어 있는 이땡땡 씨는 채무자의 배우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까지 기재가 돼 있습니다.
뭐 기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기재는 기타 사항 이런 거는 누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예요. 유료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과 그리고 법원의 현황조사서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그걸 종합을 해서 보기 좋게 한 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 페이지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황조사서예요. 현황조사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일단은 집행관은 몰라요. 집행관은 이제 경매 신청 들어오면 곧바로 이제 가니까 그 사람이 갔었던 일지예요. 이것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더라. 자기는 모르니까 부분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떻게 현장에 수차례 출장하였던 바 폐문 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다. 조사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장에 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다. 관할 동사무소에서 목적물 주소지로 전입된 세대를 열람한 바 이 땡땡이가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다. 본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뭡니까? 채무자는 김모 씨고 그리고는 지금 소유권은 신탁으로 넘어가 있고 예, 그런데 느닷없이 김모 씨가 아니고 김모 씨 같으면 채무자 이렇게 될 건데 이모 씨가 돼 있는데 이모 씨, 김모 씨가 뭐 부부다 뭐다 이거는 이 사람 그 당시에 모르니까 예,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는 뭐 전입 날짜는 언제다 이 정도만 지금 현황조사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아까 최선 순위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찾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2017년 4월 3일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점유자 이 땡땡씨 같은 경우 전입 날짜가 2007년 5월 9일이다. 나머지는 다 모르니까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권리 신고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비고란을 보세요. 비고 보니까 이 땡땡은 채무자의 배우자다. 이렇게 법원에서 해놓은 거예요. 부부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부부간에는. 물론 이혼을 하고 나면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가족간에, 그죠? 가족간, 부부간에는 그 임대차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전입 날짜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말소기준 등기보다, 그죠? 10년 정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비고란에 기재가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기재가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신탁회사 그리고는 또 대부회사 있었죠. 그쪽으로 채권자 쪽에 문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문의를 하면 되는 건데 뭐 문의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이러면은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가 또 나와 있고요. 그래도 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까봐 등기부를 열어봤습니다. 등기부 열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3번 갑구 순위번호 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돼 있어요. 2007년 5월 9일 날 돼 있죠. 소유자 김땡땡씨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은 왜 됐냐면은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변경된 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는 순위번호 4번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에서 2017년 4월 3일 수탁자 국제자산신탁회사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제 5번 경매 들어온 거죠. 2S 대부에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 부분 봤고요. 그 다음 을구 부분을 보겠습니다. 등기부 을구예요. 등기부 을구에 보니까 2007년 5월 9일 날 근저당 설정됐습니다. 2007년 5월 9일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죠. 2007년 5월 9일은 채무자 김땡땡이가 아닌 그 남편, 그죠? 이모 씨가 전입한 날짜이고 남편이 이제 제 생각엔 남편일 것 같아요. 세대주로. 이렇게 채무자는 와이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남자분이 보통 세대주를 많이 하니까 남편이. 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07년 5월 9일 날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일한 날짜에 소유권 이전하는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부산은행에서. 1금융 아닙니까? 부산은행 범일 대연동 지점이네요. 부산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임차인이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 뭐 아유 임차인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사면서 잔금을 내기 위해서 잔금 납부를 위해서 그죠? 잔금을 내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금융에서 이 당시에도 벌써 나갔었고 그래서 이제 부산은행에서도 뭐 대출을 받고 또 추가해서 대출을 또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탁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사건이에요. 저기 그 등기부 조금 이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위에 부산은행 있었죠, 그죠? 부산은행에서 받았고 또 뭐죠? 2015년도에 그죠? 부산은행에서 또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2,330만 원 부산은행, 그죠? 그 다음에 또 근저당 설정이 또 됩니다. 2016년도에 이때는 개인 근저당 아마 사채 쪽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또 받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되면서 이게 여기 아까 투에스 대부 그리고 신탁 넘어가면서 여기 앞에 지금 보고 계시는 6번, 7번 근저당 같은 경우 빨간 줄이 끄여져 있죠. 말소가 됐어요. 갚았다라는 말이죠. 대환한 겁니다. 그죠? 예, 신탁대출 쪽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서 아마 부산은행하고 개인근저당 이쪽으로 이자도 밀리고 그래서 압박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갈아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재매각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염려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아예 배우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매사건 분석을 하실 때는 등기부 스토리도 보시고 그리고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 명세서 반드시 보시고 문서송달 내역도 잘 보시고 그래도 뭔가 대충 이 스토리 같으면은 당연히 이렇겠구나 하더라도 뭔가 불안한 게 있으면은 채권자 쪽으로 협조를 구하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3월 26일 날 입찰 날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비 조사 잘 하시고요. 관리비 조사 잘 하시고 그리고 시세 조사 잘 하세요. 이분은 시세 때문에 너무 높게 써서 미납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